다시 태어난 대성. 아주 오래전 신라의 모량리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어린 아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허허, 그 녀석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은 것이 마치 큰 성 같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대성이라고 불렀다. 대성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새끼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대성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보관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품팔이를 했다. 아들만큼은 굶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들일 밭일은 물론이고 주인집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했다. 대성도 열심히 어머니를 도왔다. 보관의 집에 드나들며 굳은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산에 올라가 땔감도 구해오고 가끔 농사일도 거들었다. 하루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던 보관이 대성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허허, 참 부지런한 아이로구나. 내가 밭을 조금 떼어줄 테니 농사를 지어보아라. 아마 살림 미천으로는 충분할 게다. 보관은 대성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 밭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대성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이면 밭으로 달려가 온종일 밭을 일구었다. 뿐만 아니라 틈틈이 보관의 집안일도 거들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대성이 보관의 집에서 일을 거들고 있는데 점괘라는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곧 흑륜사에서 법회가 열리는데 시주를 해주시면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점괘 스님이 말을 들은 보관은 얼른 스님에게 배 50피를 내주었다. 그러자 스님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렇게 한 가지를 시주하면 나중에 1만 배의 복을 얻게 됩니다. 신도님께는 오래도록 편안히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대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제가 방금 보관 어른의 집에서 들었는데 지금 시주를 하면 뒷날 1만 배의 복을 받는답니다. 아마 전생에 시주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봐요.
지금 또 시주를 하지 않으면 후생에 더욱 가난할지도 모르니 우리도 어서 시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하지만 가진 게 없지 않느냐.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밭은 네가 피땀을 흘려 일궈놓은 것 아니냐.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다시 마련하면 되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네 뜻대로 하자꾸나. 어머니와 대성은 점계 스님을 찾아가 밭을 시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점계 스님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 밭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주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하나마 받아주시지요. 어허, 부족하다니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쓰일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점계 스님은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대성과 어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시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었다. 아이고 얘야,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정신 좀 차려보거라. 대성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나중에는 어머니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거 참 귀신이 고글할 노릇이요. 무슨 병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혀를 찼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은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을 뒤로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재상으로 있던 김문량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갑자기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듣거라. 모량리에 살았던 대성이라는 아이가 곧 너희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니라. 김물량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기이한 일이로다. 여봐라, 어서 모량리로 가서 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김물량은 서둘러 모량리에 사람을 보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모량리로 달려갔던 하인들이 돌아왔다. 어르신, 모량리에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묘하게도 오늘 숨을 거두었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김물량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물량의 부인은 아이를 가졌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10달이 지났다. 김물량의 부인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태어난 아이가 왼손 주먹을 꼭 쥐고서 도무지 펴지를 않는 것이었다. 김물량이 온갖 방법으로 아이의 손을 펴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귀한 일이로다. 갓난 아이의 힘이 어찌 이토록 세단 말인가. 이 모습을 신기한 듯이 지켜보던 사람들도 서로 나서서 아이의 손을 펴보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커지지 않던 아이의 주먹이 신기하게도 저절로 스르르 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김물량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아이의 손에 금으로 된 쪽지가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김물량은 얼른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쪽지에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김물량은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를 생각해내고는 쪽지에 쓰여 있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다. 김물량은 대성을 정성껏 키웠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아끼고 예뻐했다. 대성의 옛 어머니도 모셔와 한 집에 살았다. 대성은 두 부모의 보살핌으로 쑥쑥 잘 자랐다. 금방 소년이 되었고 어느새 청년이 되었다. 대성은 글솜씨도 뛰어났지만 팔솜씨는 더 대단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사냥을 즐겼다. 하루는 동학에 올라가 커다란 곰을 한 마리 잡았다. 대성은 자신이 잡은 곰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왔다. 아니, 저 사람 김물량 어르신의 자제 아니야? 혼자서 저렇게 큰 공을 잡다니. 그러게 말이야. 참으로 대단한 청년일세. 마을 사람들은 대성의 용기와 팔솜씨를 칭찬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대성은 산 밑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대성은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다. 죽은 곰이 귀신으로 변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내가 너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너를 잡아먹고야 말겠노라. 곰 귀신은 시뻘건 입을 벌리고 대성에게 달려들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성은 엎드려 한참을 애원했다. 그러자 달려들던 곰 귀신이 주춤 물러서더니 말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노라. 그 대신 나를 위해 절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절을 지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뒤에야 대성은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상한 일이구나. 꿈인데도 그토록 생생하다니. 가만히 있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대성은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신이 잡은 곰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화살이 꽂힌 자리에서는 아직도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명을 어찌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으리라. 대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끼던 활과 화살을 모두 부러뜨렸다. 그날 이후 대성은 사냥을 하지 않았고 곰과 약속한 대로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라는 큰 절을 지었다. 그리고 죽은 곰이 좋은 세상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장수사를 짓고 난 후 대성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성은 현생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며 불국사를 지었다. 그리고 전생에 자신을 낳아준 모량리의 어머니를 위해 석불사를 세웠다. 이로써 김대성은 현생과 전생의 부모 모두에게 효성을 다했던 것이다.